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서해 문기하고 있죠? 거기에서 그 첫 번째 문단에 해당하는 부분, 죄송합니다. 두 번째 문단에 해당하는 부분, 유생이 배에서 내리는 부분, 그 부분부터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서해무릉에 대한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는 부분이 시험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또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어떻다? 외부와 격리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누구였었지? 그 인물이 이름 기억이 안 나네. 유연이라는 인물이었었죠. 유연이랑 사실 이제 본명은 최월해거든요. 최씨라고 나오나요? 요 관계가 이제 나타나죠. 그리고 요 최씨를 납치했었던 게 누구였었습니까? 장군이었었단 말이야. 그리고 장군의 엄마가 누구였었나? 그 정부인이었나요? 이렇게 인물 관계도는 간단하게 그려놓고 시작을 하는 게 좋아. 유연이 여기서 여승으로 분장하지? 여복을 한단 말이야. 여승의 복장. 이해됐죠? 그래서 얘는 나름 자신의 신분을 숨겨야 하는 이유가 있기는 한데 여기 제시문에 이제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얘가 이제 어떤 목적 하에 여승의 모습으로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겠었고, 그리고 그 여승의 모습으로 돌아다닐 때 그 무릉 사람들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얘기하고 있었죠. 그게 어디 있었냐면은 한 10줄 정도 더 내려오면 되지 않나요? 중간 이후부터 내려와야겠네요. 소승은 금산사 뒤 암자에 있는 여승이온데, 이거 지금 그 유생이 변장한 거죠? 그 여승이온데, 이곳의 아름다운 산과 바다 같은 강을 구경하려고 여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무엇으로 부릅니까? 청컨대 가르쳐 주옵소서. 마을 사람들이 여승의 미모를 부러워하고 감탄하면서 얘기했다. 여기에서 이제 서해무릉이라는 곳이다. 꽃이 피어서야 봄인 줄 알고 단풍이 들고 나뭇잎이 떨어져야 가을인 줄 알죠. 요거는 속세 시간과는 이제 그 여기 공간의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얘기가 아니야. 하지만 속세에서 시간을 보통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때 뭘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어떤 절기에 어떤 노동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로 판단이 된다면은 여기는 어때요? 자연의 모습을 보고서야 그때 시간이 흘러갔다라는 걸 아는 것처럼, 또 한편으로는 또 여유가 있는 공간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속세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이다라는 것을 짐작케 하는 구절들이 함께 나왔었죠. 그리고 다투어 양식을 주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 그래서 유생이 좀 여승의 복장을 하고 있어서 그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호의를 많이 얻고 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이런 부분이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서 또 출제 요소는 뭐냐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거는 그 서해무릉의 공간적인 모습과 그 공간에서 좀 적어줄게요. 나도 이제 좀 오랜만에 해가지고 헷갈리는데, 서해무릉의 공간 묘사, 그리고 뭐 작중 역할. 네, 뭐 거의 요 정도만 해볼게요. 서해무릉이 어떤 공간이다라는 것을 묘사했었다라는 거, 이게 속세와 단절됐다. 이런 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됐었던 거였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생의 여승 변장. 뭐 특정 목적을 위해서라 그러는데 이 특정한 목적은 작품에 이제 궁극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알아. 왜냐면은 여기서 최 씨를 만나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 여승 변장한 모습이 무엇으로 연결이 된다? 서해무릉의 주민 도움, 요것으로 연결이 되었다라는 그런 구절들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두 번째, 꿈의 기능. 이거는 문제로도 나왔었죠?
꿈의 기능. 그래서 여기 나오고 있는 그 금산사의 부처가 계속 나오고 있었단 말이야. 걔가 그 얘네 둘의 만남을 계속 유도하고 있죠. 예고하고 있었지. 그래서 꿈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사건, 예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현실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어지게끔 만드는 게 꿈의 기능이었다. 그래서 금산사 부처를 초월적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 나타나지 않나요?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됐었던 부분이 여기였었지. 그 금산사 부처가 처음에 이제 나타나는 그 부분부터 잠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나는 금산사의 부처로다. 너의 지아비에, 여기서 유생 얘기하는 거죠? 지아비. 너의 지아비에 지극한 정성에 감동하여 너희 두 사람을 도와주러 왔노라. 내일 오시에 한 여승이 밖에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이 바로 유생이니 이제 서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최씨가 반가워하며 살해하고자 할 때 문득 꿈에서 깨어났다. 최씨는 한낮 꿈속에 헛된 일인 듯 여겨져 몸과 마음이 모두 어지럽고 뒤숭숭한 가운데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다음날 정오 무렵 개선이 밖으로부터 쫓아 들어오면서 말하였다. 장지문 밖에 한 여승이 와서 양식을 청하옵는데 그토록 아리따운 미모와 옷같은 얼굴, 영롱한 풍모를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청소하고 단아한 자태가 마치 우리 아가씨와 방불하였습니다. 비슷하였습니다. 라는 얘기죠. 최씨가 다 듣고는 어제 꿈속 일이 생각나 마음속으로 놀라워하고 있었는데 개선이 은근히 권하며 말하였다. 여승은 내담에 들어와도 괜찮으니 아가씨께서 한번 보신들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최씨가 이곳에 온 지 수삼 년이 지났으나 몸을 일으켜 연고를 옮김이 없었는데 이날은 꿈속 일에 의심이 생겨 한번 나갈 결심을 하였다. 이에 개선이 크게 기뻐하며 하인들에게 채비를 차리라고 일렀다. 자, 여기까지. 지금 최씨는 꿈을 처음에 꿨어요. 그리고 나서 어땠어? 아, 나 이제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뒤숭숭했어. 거기서 이제 최씨가 여승을 만나게끔 했었던 누가 있었습니까? 개선이라는 시비가 있었잖아. 개선. 얘는 최씨가 이제 장군한테 납치가 될 때 같이 납치됐었던 애였거든요. 근데 이제 개선이 계속 최씨 옆을 복귀를 하면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었던 인물로 그려져요. 여기서도 이제 최씨가 여승의 목장을 하고 있는 유연과 만나게 하는데 어느 정도의 그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었지. 그래서 요 개선을 조력자로 보는 시선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조력이려면은, 내 생각은 그래. 조력이려면은 얘가 어떤 사건이 이렇게 돼야 함에 대한 그런 인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얘도 개선도 여승이 유연인 줄 모르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움을 줬다라기보다는 우연에 의한 그 완전히 발전기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필연성을 갖추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완전한 조력자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뭐 주변인인데 그래 뭐 네 말 들어가지고 다행인 것 같아. 그럼 한 친구 정도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히 뭔가 도움을 줬다라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지를 고를 때 개선을 그 조력자라고 본다? 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선지니까 다른 선지에서 혹시 정답이 나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정보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았죠? 또 하나 더 그 예전에 서인무릉기를 다른 학교에서 출제를 했었을 때 거기서 이제 출제 요소가 됐었던 건데 그 앞에서 유연이 여승 복장을 했잖아. 그치? 이거는 자신의 어떤 신분이나 모습을 숨기기 위함이다라고 나왔는데 요거를 다 워딩을 기만이라고 해요. 기만이라는 말이 뭔지 압니까? 기만? 남을 속이는 행위를 기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걸 의도를 가지고 남을 속일 때 기만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실제로 유연은 자신의 모습을 숨긴 거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만을 맞다고 얘기를 하기는 해요.
누구에게 기만한 거야? 서해 무릉 사람들한테 자신의 신분을 숨긴 건 기만인 거야. 됐어요? 자, 근데 요 단어에 대해서 악의를 품고 그 사람을 해할 목적으로 그럴 때도 이제 우리가 기만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요 워딩이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유연이 이제 그 서해 무릉 사람들을 해하려고 했었던 행동들은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단어가 만약에 나온다면은 그거는 이제 또 아까 전에처럼 선지를 좀 구성을 다시 한번 보시고 다른 선지들에서 혹시 정답이 나오는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정답을 골라야 돼. 야, 고3이나 됐는데 1번, 2번까지만 읽고 정답 고르는 일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거잖아. 그렇지만 마음이 급하면 충분히 우리가 많이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선지다라는 거. 자, 그렇게 그 개선이 이끄는 대로 나와가지고 최 씨는 유연을 만났다. 그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니까 그 중력 부분 줄거리 이전에 최 씨가 보니 낯빛과 용모가 바뀌고 풍채와 심수가 초췌하여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였다. 누구를 본 거야? 유연이었다. 유연을 보니까 알겠는 거야 이제. 여성을 보니까 유연인 줄 한 번에 알아봤죠. 더구나 이렇게 머리를 깎고 중이 되는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허다한 풍상과 천신만고의 고생을 겪은 것이 모두 자신 때문이었으니 최 씨의 심정이 오죽하겠는가? 얘들아, 최 씨의 심정이 오죽하겠는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서술자의 개입이다. 서술자의 개입은 이제 그런 표현상의 특징이 있다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직접 이제 자신의 주관적 견해를 드러내는 거죠. 서술자의 주관적 견해. 요거를 이제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무슨 견해입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최 씨가 얼마나 안타까워하겠냐. 나를 만나기 위해서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도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찾아왔으니 얼마나 감사하고도 또 한편으로 안타깝겠어. 이런 정서들을 읽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중력 이후에 또 시험의 출제 포인트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정부인이 최 씨를 설득하는 구절이 나와요. 이것도 이제 기억나죠? 그리고 최 씨가 그 정부인의 설득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됐습니까? 그래서 정부인의 최 씨 설득 근거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 왜 너는 장군이랑 결혼을 해야 되는지, 왜 결혼해야 된다고요? 일단 네가 나이가 많이 먹었다. 근데 인간된 도리로서 인륜을 거스를 수 없지 않느냐, 천륜을 거스를 수 없지 않느냐.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은 가족을 형성하고 자식을 보는 즐거움도 누려야 되고 이런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야. 그리고 장군이 너의 어떤 현숙함과 지조 같은 것들을 아름답게 봤기 때문에 그거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3년 동안 너를 범하지 않지 않았느냐. 충분히 범할 수도 있었는데 너를 범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을 돌려야 한다 라고 그랬었죠. 정부인의 그런 설득의 근거들을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리고 최 씨는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서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만큼 수치심을 느꼈다 라고 받아들이셔야 돼. 얘들아, 수치심이라는 워딩이 되게 극단적인 것 같지만은 사실 이거를 우리는 수치심이라고 받아들여야 돼. 굉장히 부끄럽게 받아들이고 있거든.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라고. 그런 구절이었었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금산사 부처가 또 나타나가지고 너네 또 만날 거야 라고 얘기하지. 마지막에 그 담을 하나 두고 서로 서로 이제 존재를 확인을 하죠. 근데 여기에서 담을 두고 서로에게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라는 부분은 조금 조심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서로 이제 존재가 짐작은 되지만은 확실하게 확인을 못한 상황이라서 그냥 하늘에다 대고만 그냥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 완전 진짜 만남이 이루어지기 바로 이전 장면이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올바른 해석인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우리가 요거를 이야기를 해야 돼. 지하국 대적 대치 선언.
요거는 우리가 요번 시험 범위에서도 나오는 금방울전에서도 요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학교에서 금방울전 나갔나? 진도? 다 나갔나? 그러면 눈사람 속에 검은 항아리도 다 진도 나갔나? 오케이. 그러면은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 금명전에서 금방울전에서 얘기했나요? 얘기했어? 그치. 이게 누구였었지? 해룡이 그 지하국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물리치고 금명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공주를 싹 다 구출해서 나오는 거잖아. 그 얘기잖아. 근데 여기에서 서해무릉기에서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은 서해무릉이라는 공간이 완전 이세계인 거야. 이세계적인 속성, 다르다 있잖아요. 다른 세상인 것처럼 그렇게 그려지는 마치 지하국과 비슷한 방식으로 서야만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되고 있단 말이야. 거기에서 대적을 해요. 적과 만나는 이야기야. 여기서 적은 누굽니까? 장군이죠. 장군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맞서지는 않지만은 장군에게 납치되어 있었던 자신의 정인을 빼내보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대적한다고 보면 되는 거야. 퇴치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에서 근본을 두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본은 같지만 요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악인의 특성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공간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게 이제 특징이거든요. 지하국 대적 퇴치는 보통 악인이면 극악무도 아닌 물로 그려져요. 그리고 공간 자체도 내가 지하국이라고 얘기했었잖아. 하지만은 이게 서해무릉은 이 세계로서의 속성이 보인다는 것뿐이지 실제로 이 세계가 아니야. 왜냐면 이 세계려면은 초월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이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냥 배 타고 갔잖아. 그러니까 완전한 이 세계는 아니야. 그냥 영롱하고 신비로운 것 같은 그런 공간인 거야. 그리고 또 악인의 특성이 나왔지만은 여기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특성 중에 하나거든요. 아까 전에 장군이 얘기했을 그 정부인이 장군의 속성을 잠깐 이야기를 했었죠. 최씨 너를 납치를 할 때 그냥 범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었던 이유는 너를 존중한 거다. 그리고 또 이제 작품을 읽어보다 보면은 장군이 뒤쪽에 내가 납치해온 최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거를 이제 간파하는 그런 통찰적인 시선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었을 때는 단순한 악인의 특성은 아니다라는 거를 보셔야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로 최씨를 배려하는 점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뭐라고 그래야 될까? 지혜로움이라고 할까요? 또 뭐 통찰력? 이런 것들이 있는 게 나름 이제 그 일반적인 악인과는 다른 인간적인 면모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그려지는 포인트였습니다. 됐습니까? 문제들도 한번 여러분들 풀어봤나요? 이제 항상 중요한 거는 수능 특강에서 나왔었던 문제들입니다. 문제에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수능 특강 문제는 꼭 다시 한번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원앙이 다시 여러분들이 다 문제를 풀어봤잖아. 원앙이 다시 필요하다면은 그때 이제 쌤한테 요청해 주세요. 다시 뽑아드릴 수는 있으니까 뭐 복사를 해서 뽑아주든지 뭐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니까는 일단 여러분들이 선지 하나하나 다 이제 꼼꼼하게 계속 확인하고 암기를 잘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설명서에 나와 있는 해설을 기반으로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본문에다 좀 옮겨 적어가면서 공부한다든지 학교 수업이랑 이렇게 좀 일치시켜가면서 대비 대조 해가면서 내용을 계속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서영 후기는 여기까지 할까요? 자, 그러면 이제 치숙 읽을 시간 다시 드릴게요. 치숙이 이제 워낙 대작이고 워낙 중요한 작품이라서 조금 시간을 한번 다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치숙으로 넘어갑시다.